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2월 27일이네요. 조선일보인데요. 현재 초속 재판 논란 부른 마은혁에도 임명 보루는 잘못, 이런 제하에 글을 써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현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현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현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근데 이 부분에 좀 그랬어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라면 그 전에는 어떤 하자가 있어도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침해와 함께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위 확인 여부도 현재 물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서는 각하에 있다. 현재는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할 뿐 특정 개인의 대법적 지위와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해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 재판관 선출권과 현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현재는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0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예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불러졌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한 바 있다. 그랬으면 이건 다시 그냥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냈다. 별개의 의견을 냈으면 전체 결론에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죠. 전원일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이유는 없었죠. 없었는데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전원일치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진짜 대단한 잘못을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수한 분들이 사법심을 거쳐서 판사, 검사에 임명이 되고 그 중에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런 내부에서는 이제 진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진급해갖고 고등법원 이렇게 올라가서 헌법재판관 아니면은 대법원 판사들하고의 어떤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인정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그 의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랬으면은 그건 분명하게 반대, 인용이 아니고 기각에다가 세 사람의 의견은 표시를 했어야죠.
왜 그걸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졸속으로 전번에는 뭐 며칠에는 2월 3일에는 선고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돼가지고 선고를 미뤘으면은 각하를 시키든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 진행되고 한다면은 뭐 4대 4는 아니더라도 5대 3이라도 각하를 시켰어야죠. 기각을 시켰어야죠.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헌법재판관들은 꼭 전부 다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다르게 모든 부분이 정보가 다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흔이라는 사람이 기왕에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이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데 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은 국민이 전부 알고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임명시키려고 하는 거고,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론 이제 최상목 이 사람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걸 최상목한테 미룰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 국무총리부터, 그리고 전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뭐 검사장하고 좀 더 하던데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없으면은 복귀시켜야죠, 빨리. 지금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모든 정보가 특히나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2030 세대들한테 전부 다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각 대학에서도 전부 다 시위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면은 정상으로 빨리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세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낼 게 아니고 기각을 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밖으로 해야죠. 꼭 현재가 꼭 전원일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그냥 데모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은 이걸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헌재에서 원칙대로 빨리빨리 판결해가지고 좀 국가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